반갑습니다. 미래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 위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들입니다. 첫째, 테슬라가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장벽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까지 확장된 FSD 체험 프로그램, 그 속에 숨겨진 고도의 심리전을 분석합니다. 둘째,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저가형 전기차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태국, 필리핀에 쏟아지는 스탠다드 모델들, 왜 중국 내수 시장만 제외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공급망 전략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셋째, 일론 머스크가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3년 안에 옵티머스 로봇이 인간보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것이며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무한 증식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링크가 점령한 항공기 와이파이 시장과 선로 위에 멈춰선 웨이모의 굴욕적인 순간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기술의 최전선을 완벽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소식은 테슬라의 유럽 FSD 확장 전략입니다. 테슬라 유럽 공식 계정에 따르면 크로아티아가 FSD 감독형 동승 체험 프로그램의 6번째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크로아티아 대도시 자그레브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방식 아주 흥미롭습니다. 테슬라 직원이 운전석에 앉아 감독하고 일반 시민이 조수석에서 FSD 14 버전의 성능을 체험합니다. 규제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테슬라는 지금 유럽 규제 당국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에 이어 동유럽의 관문인 크로아티아까지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안전한데 왜 법으로 막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쌓이면 규제 당국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으며 터키 같은 주변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왜 안 해주냐며 불만 섞인 부러움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기술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 FSD라는 표준을 신고 있는 것이죠.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이 물결은 결국 유럽의 꽉 막힌 규제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균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글로벌 가격 전략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캐나다, 영국, 중동, 태국, 필리핀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스탠다드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이 충격적인데요. 캐나다에서는 모델 Y 스탠다드가 상위 트림보다 약 1,500만 원이나 저렴하게 나왔고, 태국에서는 테슬라 역사상 최저가인 114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에 모델 3가 풀렸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왜 중국 내수 시장에는 안 풀었나 입니다. 태국과 필리핀에 가는 물량은 전부 중국의 기가 상하이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이 모델을 못 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가 상하이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미 기존 모델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 물류비도 안 듭니다. 굳이 더 싼 라인업을 투입해 마진을 깎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관세도 붙고 물류비도 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수출용 저가 트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동남아와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씹어먹겠다는 계산이죠. 이것은 테슬라가 이제 고급 전기차 브랜드를 넘어 토요타나 현대차의 밥그릇인 대중차 시장까지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에도 곧 이 스탠다드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라는 거죠. 짧지만 강력한 팩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가 상하이의 드라이브 유닛 생산이 5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착공 7년 만의 대기록입니다. 테슬라 글로벌 물량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이 공장의 괴물같은 효율성이 전세계 가격 경쟁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다음은 스타링크입니다. 카타르 항공이 보잉 787과 에어버스 A350 점 함대에 스타링크를 깔았습니다.
120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비행기에서 3만 피트 상공을 날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끊김없이 본다? 이건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승객들은 이제 스타링크 되나요? 를 묻고 항공사를 예약할 것입니다. 하늘길에 인터넷 표준 스타링크가 장악했습니다. 반면 경쟁사 웨이모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피닉스에서 웨이모 차량이 경전철 선로 위로 잘못 들어가 멈춰섰고 승객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힘든 상황이군 이라며 비꼬았죠. 정해진 지도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핵심 내용 4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머스크는 AI가 인류를 존중하게 하려면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도록 강요받는 AI는 결국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AI는 인류를 관찰 대상으로 여기며 보호할 것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AI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AI의 개발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둘째, 가장 소름 돋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3년 내에 옵티머스는 인간보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것이다. 인간 의사는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리고 피곤하면 손을 떨고 최신 논문을 다 읽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전 세계 모든 의학 지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수술합니다. 감정도 필요도 없습니다. 머스크는 말하죠. 누구나 현직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의료 격차 해소, 옵티머스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죠. 셋째, 2040년 로봇 100만 대. 머스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요. 비결은 자가복제입니다.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또 다른 옵티머스를 조립합니다.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원자재만 있으면 무한히 증식하는 기계, 이것이 바로 제조업의 특이점이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의 창조주가 되려 합니다. 넷째, 나사 국장에 임명된 자레드 아이작먼에 대해 똑똑하고 우주에 미친 사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달에 깃발만 꽂고 오는 게 아니라 기지를 짓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외계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1억 화소 카메라가 널린 세상에 왜 UFO 사진은 다 뭉개져 있냐 라며 증거가 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트위터에 올렸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지 모르니 인류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화성 이주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하나로 깨어보면 거대한 그림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지구 전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묶으며 인간의 노동과 의료를 대체할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3년 뒤 로봇에게 수술을 받는 세상, 자동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세상,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터지는 세상, 이 모든 것이 202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통해 그 미래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테슬라 시장 전망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테슬라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럴까? 답답해서 책상을 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손절은 밥 먹듯이 하고 수익은 쥐꼬리만 하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폭등하고 내가 다시 사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하는 악순환. 주식 초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목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듯 당장 눈앞의 호가창이나 뉴스 쪼가리에만 매몰되면 결국 대세 상승을 이끌 주도주를 놓치고 손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명쾌한 해답이 바로 탑다운 종목 분석입니다. 거시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손실 확률은 1% 미만으로 줄이고 수익은 10배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치 위성 지도로 위치를 보고 로드뷰로 골목길을 확인하듯 시야를 좁혀가는 거죠. 먼저 월봉과 주봉으로 이 종목이 될성부른 떡잎인지 확인합니다. 숲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일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오늘 세력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1시간 봉으로 눌림목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 흐름만 알면 뉴스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내동 매매를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슈퍼 개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불을 쌓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님께 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안다고 당장 제 계좌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수익 낼 방법은 없나요? 이 메일을 받고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당장 전쟁터 같은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이 넘게 이 바닥을 구르며 많이 벌기도 또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주식시장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뉴스에 흔들리고 무지성 유튜버들의 말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무기를 전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리딩방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주식 시황 시크릿 노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장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둔 비공개 파일인데요. 바빠서 뉴스 볼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 이거 하나면 시장 흐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보는 자료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AI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건 단순한 화살표가 아니라 AI가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 매일 바뀌는 경제 지표, 강대국들의 이슈까지 딥러닝해서 지금이 살 때다, 지금은 도망칠 때다 라고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실제 해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템플릿이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대형주 기간 약 96%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는 그 속임수까지 걸러낸다는 거죠. 원래는 뒷거래 시장에서 돈 받고 거래하는 템플릿이지만 제 채널이 사라질 각오를 하고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전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로 리딩을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귀한 자료들 어떻게 받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채널 좀 더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창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일 정리된 시황 자료가 필요하다면 비공개 파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AI 지표가 필요하다면 보조 지표, 나는 욕심쟁이라 둘 다 필요하다. 그럼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링크와 사용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주식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이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선물들 꼭 받아가셔서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